310조 과세표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일단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또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310조 과세표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자, 지금부터 이제 뭐 계산하죠? 취득세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취득세 계산은요, 1년 내내 외치됩니다. 뭐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법의 결론은 이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한 결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야, 세법은. 세법의 90%는 다 이거 계산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여러분?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조세의 계산은 이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계산인데 결론은 세법은 계산이야, 결론은. 근데 세법에서 계산 형태는 딱 세 가지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기밖에 없어. 나누기도 없어.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 더하기도 물어보면 잘 안 되고 빼기도 힘들고 곱하면 이제 더 돌아버려. 특히 자릿수를 못 잡아. 자, 이때의 이 과세표준과 세율은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나온다. 두 놈이 다 나오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2017년 강의 대비할 때도 반드시 나올 거다. 특히 찍어준 게 있었죠. 세율에서.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은 쉬운 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취득세 과표는 뭐를 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를 잘 정리해 두셔야만 나중에 배우게 되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쉬워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방세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취득세 과표는 뭐를 할 거냐? 자, 밑줄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야. 이게 결론이야. 너 얼마짜리 샀어? 너 취득할 때.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예요, 여러분? 행위세. 그래서 네가 취득했을 때,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래서 여기 취득 당시를 이거 규정한 게 앞에서 배웠던 바로 뭐냐?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에요.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때는 매매 등으로 인한 유산 취득이 때는 거래 형태를 확인하셔서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이외의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어디로 가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 그날에 취득한 가액을 과표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보시면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여러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례가 있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로 나눠져 기본이. 이게 기본 패턴이야.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과 예외와 뭐가 있다? 특례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적용할 거냐? 그 얘기야. 어떤 거를 먼저 적용할 거냐? 1등이 높아? 특등이 높아? 학교 다닐 때 상장 안 받아봤어? 어이 참네. 우리 집은 아니 그만하자. 아니 우리 집은 상장을 그냥 화장지로 대행해서 썼는데. 자, 특례와 원칙과 예외 일단 적용 순서 어떤 것부터 적용하는 게 먼저겠어요, 여러분? 특례야, 특례. 1등이 높아, 특등이 높아, 그걸 한 취지라. 그러니까 항상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왜 얘기를 한 걸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착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부동산을 착해서는 예, 영업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악마의 기질도 좀 있어야 돼. 장사하려는 사람들은. 자, 결론. 특례가 먼저 적용하는가. 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 그럼 뭐가 우선이야? 특별법.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충돌 뭐가 먼저 적용하는가? 특례. 특례가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원칙.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로 가는가? 예외. 요게 적용 순서, 여러분. 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특례는 딱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 특례를 적용. 그게 앞에서 봤던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여기서 국지는 뭐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다? 과세권자. 그런데 자, 우리 매매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가 있겠죠. 네. 이때 매도자가 개인이나 법인이고 매수자가 국가 등이야. 그럼 국가 등이 부동산을 뭐 했다는 얘기야? 취득했다고. 그럼 이때는 뭐가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라고, 비과세. 근데 거꾸로 매도자가 누구고 국가 등이고 이들로부터 누가 샀다고? 개인 또는 법인이 샀다고. 그럼 여기서 국가 등은 누구야? 매도자죠. 그럼 매수자는 누가? 개인 또는 법인.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자기가 판 가격을 자기가 신고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가? 과세죠. 과세를 하되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취득 시기는 언제로 갔던가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과세권자가 누구면? 매수자면 아예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걸 봐야지.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이야. 그러면 국지배수 공판장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요거 법인 장부할 때. 여기서 법인 장부할 때 법인은 매도자, 매수자 상관없어. 개인이 매도자고 법인이 매수자도 상관없다고. 하여튼 누가 개입됐어? 법인. 그럼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때 과표를 뭐로 하는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매도자가 개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이 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취득시기 구분 문제야. 그러면 지금 잔금 지급은 변함이 없어. 지금 달라지는 건 뭐야, 여러분?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이게 달라지고 있잖아. 달라지는 걸 잡아야지. 달라지는 거를. 이걸 왜 잡고 있어?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이 매매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잔금 지급이라. 다만 거래 상대방으로 누가 개입되면 법인이 개입되면 그때는 어디로 가고 사실상이고 누구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가? 계약상.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야. 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는 누구 간의 매매야? 개인 간의 매매겠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그러면 가끔가다 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분이야. 아니 사실상 잔금 지급은 뭐고 계약상 잔금 지급은 뭔데? 이해가 안 간대. 난 네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 계약상 잔금 지급은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을 말하는 거고 사실상 잔금 지급은 계약서에 적힌 날을 묻고 묻지 않고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뭘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 그래서 특례 국지외수 공판장이다. 여기다가 우리 취득 시기와는 달리 우리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와.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라서 뭘 받으면 검증. 그래서 중개법에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배우셨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맨날 안 했대. 진짜요? 또 내가 해.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 등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은 그 계약 체결을 더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가 실지 거래가격을 뭐 하게 됐냐? 신고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어요. 강제화.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신고하라고? 거래에 대한 실지 거래가를 신고하라고.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한다고?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르렀다. 그때는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이게 아니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 원칙 취득자가 뭐 한가에? 신고한 가에. 그러면 꼭 적어놔야 돼.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이걸 기억해 두셔야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럼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뭘로 하라고? 신고한 가액으로 하라고. 신고한 가액. 그러니까 항상 취득식이나 과세표이 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뭘 확인하냐면 취득 유형을 확인하셔서 취득 유형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열했다. 그럼 어디로 가고요? 사실상 잔금, 사실상 취득 가격. 그게 아니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뭘로 가는가?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예외는 그러면 언제냐?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 저는 무신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야. 둘째,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 가액이 시가, 요게 이제 어려운 말 나왔다.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가? 과소신고. 그래서 취득자가 신고 자체를 안 했거나 신고는 했는데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보다 적을 때에 그럴 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 신고한 가액이 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다. 시가 표준액이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뭐일 때와 사실상 취득 가격과 신고한 가격과 시가 표준액.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상 취득 가격, 신고한 가격, 시가 표준액은 뭐를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가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을 했다 올라가고 사실상 취득 가격. 이게 아닌 개인 간의 매매 뭘로 가는가? 신고한 가격. 그걸 적용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일 때는 뭘로 가라? 시가 표준액으로 가라 그 얘기죠. 시가 표준액. 자,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 사실상 취득 가격, 신고한 가액, 시가 표준액.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럼 도대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언제 적용한다? 뭐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딱 요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고? 개인 간의 매매고, 개인 간의 매매 또 어디로 가라? 신고한 가여라.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야? 무신고. 또는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 시가표보다 어떻게 하면? 적다. 무슨 신고?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야.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한 거하고 복습을 안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예 복습을 안 한 경우, 그래서 집에 갈 때 책을 집어넣고 간 사람하고, 내가 다 조사해. 뒷글 이렇게 뒤에서 쳐다봐. 책장에다 집어넣고, 사물함에다 집어넣고 가는 사람과 들고 가는 사람을. 그리고 집에 가서 봤는데, 문제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하고, 아예 안 본 사람은 같아 달라. 다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 필요가 사실상 취득가액 이제 얘가 뭘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은 특징이 뭐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 얘기야. 따라서 과세관청이 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얘는 믿어. 누가? 과세권자가. 마치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여기 나와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집에서 믿을까, 안 믿을까? 여러분이 아저씨가 믿을까, 과연? 그건 모른다. 근데 얘는 확인이 돼. 그 가끔가다 학원에 전화가 와. 누구누구씨 학원에 왔나요? 아, 예, 왔습니다. 오셨어요. 몇 시에 왔나요? 오늘 학원 몇 시에 끝났어요? 전화가 온다. 어이, 참네. 그게 여러분이 아주 실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은 사실 다 집에서 믿어, 안 믿어? 믿어. 믿었다는 거에 대한 결과는 뭐야, 여러분? 합격. 그렇죠. 합격을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야. 이 시험은 아주 잔인해.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시험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떨어졌어요. 시험은 오로지 이분법이야. 이분법. 딱 둘. 합격이요, 불합격. 그거로만 결과를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씀 지난주에는 많이 바빴어요. 학원마다 합격자 모임에 불려가느라고. 여기는 못 왔지만. 그렇게 찾는다? 그러면 거기 합격자 모임 오신 분들 결론은 봐. 열심히 공부한 거 안 한 거? 한 거야, 여러분. 불합격이면 안 된 거 아무것도 못 해. 이게 정말 서글퍼, 여러분. 나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로만 얘기해, 시험은. 아주 잔인한. 붙어야 돼, 무조건? 네. 수단과, 저는 그래요. 강의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붙어라.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아.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누가 믿는다고? 과세권자 그 내용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는 그럼 이게 아니면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과세권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대로 안 믿, 얘는 차이가 이거야. 믿는다, 안 믿는다. 둘 다 누가 결정한 가격이냐? 취득자라는 납세무자가 결정한 가격이야. 이거는 다 누가 결정한 거야? 취득자가 결정한 가격이야.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취득가격. 그게 아니면 어디로 가? 신고한 가액이야.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왜 안 믿냐? 여러분이 취득세 뭐 할 때, 신고할 때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줄여서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줄여서. 그 줄여서 신고하겠다고 쓰는 계약서가 바로 뭐야, 여러분 잘 아시는?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왜 쓰는가? 그래, 도자와 수자가 합의하고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뭘 적혀내겠다? 세금 적혀내겠다니. 양도자는 뭘 적혀내려고 그러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취득자는 취득세를. 그러니까, 당초 얘들이 뭐 할 때?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한 가격은 제대로 신고를 했겠다, 안 했겠다? 안 했겠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액면가를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 얘는 믿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럼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얘는 항상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뭐와 비교하냐? 시가 표준의 값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냐? 큰 금액이 과표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기 때문에 이 시가 표준가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게 뭐냐? 도대체 시가 표준액이 뭔데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여러분 지방세는 힘들어지는 거야. 시가 표준액이 뭐냐? 별표 3개. 시가 표준액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아. 절대 시험에.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물어보는 거, 물어보지 않는 거 분명히 얘기해줘. 시가 표준액이 뭐냐라고 절대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왜? 다 아는 걸로 가정하거든요. 실은 모르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적어놔야 돼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에 과세가 되는 가액의 기초 가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얘는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요게 중요해.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야. 요건 적어놔야 돼. 적지 말고 이따 사진으로 찍어.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면 뭐라고 표현하냐? 국세는 뭐라고 나오냐? 기준시가로 표현됩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고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면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는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국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시가 표현한다. 근데 요거 몰라도 좋은데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한 가액이냐?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여러분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얘는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다.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이야? 평가한 가격이야. 내가 세법 공부할 때 우리 세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벌써 내 인생이 펼쳤을 거야. 난 내가 칠판 적어놓고도 내가 뻗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가표는 뭘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야. 그러니까 지방세가 아니라 뭘 하면 국세 문제 시가표액이라는 말이 나와 못 나? 못 나오니까 잘 찾아가야 돼. 그러면 국세는 뭐가 나온다 대신? 기준시가 나오는데 요 기준시가나 시가표액은 다 누가? 과세권자, 매매 당사자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 여러분 평가한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계론 부동산 학계론에서 여러분 아직 감정평가 안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럼 혹시 가격 같이 배웠나? 가격의 개념과 가치 개념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가액은 가격이냐 가치냐면 이거는 뭐야? 가치. 밸류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얼마짜리 얼마짜리. 여러분 이 근방에 주위에는 아파트 있어. 몇 평 아파트다. 그러면 시세가 나와 안 나? 나오죠. 다 알아 여러분들도. 그거 얼마짜리 대충. 그걸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가격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자 여기 무슨 고덕동 무슨 동 상일동에 무슨 아파트 있다 몇 평짜리다 그러면 과세관 이건 얼마짜리라고 뭐 하고 있는가?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가? 그걸 뭐라고 평가 여러분? 시가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배정시 할 때요. 한번 엘리베이터 이제 낮에 어떻게 좀 시간 나갖고 낮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초딩들이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걔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너는 어디 아파트였는지 하나가 놀러 왔나 봐. 근데 거기 무슨 아파트냐면 3호 아파트가 있었어요. 3호. 근데 그 3호 아파트가 신3호 그리고 935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935는 옛날 아파트, 옛날에 진 거. 신3호는 최근에 진 거야. 그러니까 같은 3호 브랜드인데 신3호야 935 애들이 그걸 구별해요. 너 어디서 살아? 그래서 935. 그러면 너 8억짜리네? 벌써 애들도 알아. 시세가 얼마짜리라는 걸. 너 어디야? 신3호. 12호? 그럼 935는 누구끼리 노냐? 935 애들끼리 놀아요. 신3호는 신3호 애들끼리 놀아요. 벌써 그게 형성돼. 애들이 벌써 시세를 알아. 누가 가르쳐줬느냐? 난 알 수가 없어. 요즘 애들이 그래. 애들도 시세를 알아. 우리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시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은 아니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죠. 그게 여기에서 뭐 3일 상일동 뭐 30 무슨 엘레미안 아파트 35평짜리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 안 나? 나오잖아.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거 하겠다고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과세관청이 평가하고 있는 가격을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이걸 뭐라 표현한다?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이건 거래 가격이야? 아니 가치 개념이야 가치 개념. 근데 매매에서 이뤄진 가격은 뭐야 여러분? 신고한 가격과 사실상 취득 여기는 써져 있네. 뭐라고 써져 있어? 가격. 여기는 뭐야?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그래서 요 놈은 뭐고? 가격. 요거는 뭐야? 가치. 그럼 이거에 대한 가격과 가치 개념을 여러분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학개론. 그럼 요 신고한가격과 사실상 취득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말하는 거야. 다만 사실상 취득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과세관청 그대로 믿어줘. 근데 뭐한 가격은 신고하는 거 과세관청 그대로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이게 차이점이야. 둘 다 무슨 가격인데? 매매 가격인데. 하나는 믿는다, 하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표는 매매 가격이야? 아니, 누가? 과세관청이 과세 물건별로 뭐 하고 있는가? 평가한 가격이죠. 그러면 납세문자가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내용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반드시 자기가 평가 뭐와 비교해서 시가표니까 비교해서 시가표니까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근데 얘는 사실상 취득가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는 시가표니까 비교를 해 안 해? 안 해.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차이점. 믿으니까 얘는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표니까 비교를 하고 안 하고? 안 하는데 얘는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표니까 비교해서 둘 중에 얘는 어떤 금액? 큰 금액.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단계에서 옛날 초창기 때나 물어보는 문제야. 요즘은 잘 안 물어봐 이제. 수준이 있지.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신고한가가 항상 시가표가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라서 여러분? 큰 금액. 그러면 자 요거죠. 납세무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평가하기는 무슨 가격보다 시가표액보다 이상으로 신고를 했다. 얘가 5억짜리인데 5억짜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매가 예를 들어서 6억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이때는 납세무자가 신고한 얼마를 6억을 믿어 안 믿어? 믿어. 이때는 바로 6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납세무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액 5보다 더 적은 얼마? 4억 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과세관청 이거 얼마짜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5억짜리를 최소 못 나가도 5억짜리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적은 가격 얼마를 신고하면 4억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요 4억으로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때는 과표가 얼마 되는가?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을 경매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어. 뭘 받았다고요? 경락을 받아서 얼마의 경락을 받았냐라고 했냐? 4억 원이 했어요.
나 얼마 경매 취득했다고? 4억. 그러면 경매는 어디에 포함이 돼? 국지회수 공판장의 공이죠. 공매, 경매. 우리 세법은 공매는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했지만 4억 중에서 얼마보다 작지만 5억보다 적지만 얘는 경락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과세관청이 평가에 있는 뭐보다? 시가 편의보다 얘는 작아도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과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과표는 뭐가 되는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 하면? 이상이면 그대로 신고한 가격을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지회수 공판장이면 거래 사실이 확인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시가 표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무슨 가격이 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0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원칙과 예외와 특례. 그래서 특례는 양가를 1번까지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좀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311쪽 세율 갑시다. 자, 이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sek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마 세법, 취득세뿐만 아니라 세법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껄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 세율. 세율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이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왜? 이거는 법에서 정해지는 거야, 법에서. 그래서 이 세율은 결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돼요. 나온다라고 생각해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세율은요, 그 취득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있고요. 그 표준세율 중에서도 그 취득한 물건이 뭐면 주택일 때에는 그 주택을 무슨 취득하면 유상 취득할 때는 일반적 표준세율과 다른 표준세율을 정해 들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중과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때 요 중자는 여러분 무거울 중자. 그래서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무슨 자가 나오면 무거울 중자가 나오면 여러분 세부담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중과세율. 이거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나왔을 때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는 여기서 내는 의도는 하나입니다.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2017년도 등록 면허세에서 중과세율이 났습니다. 그 등록면에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저 지방세법 시행령 저 구석에 짱 박혀 있는 저 구석에 있는 거 끄집어놓고 얘 중과세 할게 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낸 의도는 딱 하나 여러분.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추지 말라 그입니다. 그럼 그 뜻에 따라서 틀려주면 돼. 굳이 뭐 맞추지 말라는 걸 맞추겠다고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맞으란 것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야. 맞으라는 것만. 맞으라는 건 못 맞으면서 맞추지 말라는 걸 굳이 끝까지 해갖고 혼자 돌아버리고 못하게 내 팽개치고 하라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작년엔 이거 했어요. 2017년. 여기 봐라, 여기. 여기는 제가 안 나오도록 100일 기도 들어갈 테니까 여길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시험 끝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작두까지 탑니다. 마지막이 작두 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원하고요.
왜 작두 타라는 거야, 저보고? 찍으란 얘기야, 여러분. 참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자, 그럼. 작년 여기 찍었어요, 여기. 여기 찍었어요. 예, 여기서 나왔어요. 그대로. 근데 올해는 나와버렸기 때문에 2018년에 2개를 줄입니다. 그러나 단독 문제 못 놀아도 세율 전반적으로 물어볼 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넣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면 거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여기다 뭐 초점 맞추고요. 네. 특례세를 제가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할 줄 알면 돼. 중과세는 기본적인 내용. 이거 벗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중과세 나왔는데 쉽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맞히는 경우보다 못 맞히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여기가 나오면. 일단 여기에서 나오면 이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거 맞아야 돼, 이거. 특히 이 주택을 매매를 취득할 때 이게 적용된 세율을 공인중개사가 모른다? 끝난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는지 몰라. 그리고 뭔 고객한테 빼먹겠다고 그래,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여러분 전문가 중에서 돈을 벌기가 제일 쉬운 업종이에요? 제일 어려운 업종이에요? 응? 공인중개사가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업종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업종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업종이에요. 돈을 가장 쉽게 벌려는 전문가 자격증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하고 변호사예요. 의사는 죽을래, 돈 낼래.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금 개념 표현이 좀 잘못했지만 절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아니 여기는 병원 가는 거 변호사한테 죄지어서 선택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공인중개사한테 와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넘쳐 흘러. 왜? 여기 안에도 딴 공인중개사보다 세고 셌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고 세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당대서 돈을 빼야 돼요, 여러분. 아이 참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고객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고객은 여러분한테 돈 안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가? 부동산. 전문가면 당연히 뭘 써야 돼? 전문적 지식을 하려야 되는 거죠? 아니야? 저는 솔직히 첫 강의할 때부터 제일 강조해요.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분,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 좀 잊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배우는 내용이 쉬워, 어려워, 다? 아, 어려우니까 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럼 난 정말 그래. 창문 열어주고 싶어.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일반인 상대로 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빼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막 전문적 지식 아니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조금 마음을 비워,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도 보면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얼굴이 딱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여유있게 공부를 한 번이 쉬워. 그럼 나 이분들은 잘 안 봐. 이분들만 봐. 이분 보면 내가 힘들어져. 그리고 고사장에는 안 보여, 역시. 고사장이 합격자 모여는 이분들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뿐만 아니라 다른 거만 똑같아요. 여기와 내가 맨 처음에 상담할 때 그 내용하고는 다를 거야. 그죠? 상담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끊었는데, 와서 부르니까 6놈이 맨날 지 혼자 떠들다 가잖아. 나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냐는 막, 그냥 척자시. 그래, 여러분, 누구나 또 붙는 시험에 또 공인중개사 아니야. 여러분, 조금,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없다?
있다. 그 있는 걸 당연히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심리적 압박감이 좀 완화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세율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복잡하면 출제집에서 문제 내기가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저 같아도 제가 출제 들어가면 저는 반드시 냅니다, 여기서. 문제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법에서 정해진 거 딱딱딱 찍어서 물어보면 게임 끝이야. 출제들이 여러분한테 문제 낼 때 뭐 많은 고민하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표준세율과 주태.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특례세율. 올해 중요도가 떨어지면 그도 알아야죠. 중과세는 기본적인 내용만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 사실상 요거는 2010년도 이전까지 이 취득의 형태에 따른 세금과 2011년부터 적용한 요 세금의 관계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표준세율부터 봅시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 여러분 교재에 311조 박스 나와 있네요. 찾으셨나요? 박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표준세를 모르면 중과세율, 특례세율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시험 출제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자,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1000분의 28. 얼마? 1000분의 28. 그럼 100분율 한 사람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2.8%. 상속을 받았다. 2.8.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당장 오늘 외우지 않으셔도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반복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을 건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또 어떤 사람 뭘 하냐면 왜 교수님이 한 얘기를 자꾸 하네. 아주 돌아버리겠으냐. 묻어버리고 싶은데. 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 여러분한테 아주 뭘 시키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야. 따로 공부하자면서 계속 반복해갖고 여러분 기억 속에 남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딴 한 얘기 또 하니? 제발 좀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외우실 때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계속 어떻게 한다?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보고 저쪽 재산세 등록료세 같은 데 또 물어보고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1000분이 얼마? 28. 그래서 지방세는 몇 분율 표시냐? 1000분율 표시예요. 왜냐면 소수점 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2.8% 하면 100분의 2.8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1000분의 28.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뭘로 기억하고? 100분율로 기억하고 시험에는 뭐로 나온다? 1000분율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1000분율 때 공 하나, 요거를 뒤로, 점을 뒤로 하나만,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야. 자릿수 하나. 근데 여러분,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다. 자, 세법상 뭐가 나오면? 농지, 우대 규제. 우대,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남들 상속받은 몇 프로 때릴 때? 2.8% 때릴 때 그게 농지면 뭐로? 2.3으로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무상. 상속의 무상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을 아닌 무상. 증여, 기부, 기타, 취득까지 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비워야 돼요. 증여와 상속을 비교하면 항상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 증여가 더 커요. 항상 이거 기본 입장이야.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래, 증여 받을래? 그럼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증여가 더 커요. 왜 증여가 더 크냐면 증여를 통해서 상속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생존시 무상이자일 때는 사후의 무상이자보다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얼마인데 2.8이지만 뭘 받으면 증여 등을 받으면 1000분의 35 몇 프로? 3.5% 가져겠다. 근데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우대 규제. 우대. 그러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2.8로 가져야겠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다. 자,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한 거죠, 여러분. 소유권 최초. 첫 손님이야. 첫 손님 바가지 씌운다, 싸게 해준다. 우리나라 장사하는 분들이 참 그런 것도 있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죠. 한 번 기회 왔을 때 그냥 그때 완전 뿌리 뽑으려고 그 이후는 장사를 안 할 생각인 거죠. 갑갑하죠. 참. 자, 첫 손님 싸게 모시자. 1000분의 20벌 몇 프로? 2.8. 그래야 자주 올 거 아니야. 자주 와야 내 단골 손님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공유권의 분할. 공유권의 분할은 뭐냐?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이제 청산하고 뭘로 바꾸는가?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거. 한마디로 세 글자. 찢어져. 찢어지는 게 뭐야? 공동 소유권을 분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뭐 하는가 그러면 분할. 찢어지는 거야.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 찢어져! 찢어져. 못 살아. 못 살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 찢어지는 거야? 제일 싸게 모셔. 2.3. 요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뭐하고 있던 걸?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뭘로 바뀌는가? 단독 소유. 소유권 형태에 불과한 거지.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거래입니다. 뭐가 아니면? 얘들이 아니면 무조건 이제 예 적용하라는 얘기야. 이 법률 취지를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요 상속의 무상, 원시, 취득, 공유권의 분할 아니면 다 일로 오란 얘기야. 다 일로 오란 얘기야. 그럼 여기 오는 대표가 바로 뭐야? 매매 등으로 인한 경우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다 일로 오는가? 이 책들을 쓸 때에 저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책을 써놔갖고 남들 오해하게 합니다. 여기 나온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면 어디로 오라고 다 무조건 5번으로 오라고 5번으로. 그러니까 몇 프로 적용할 거냐 취득세 세율 물어보면 여러분은 1, 2, 3, 4요 아니요 확인해서 1, 2, 3, 3, 1, 2, 3, 4 해당 세율 적용하는 거고 1, 2, 3, 4가 아니면 어디로 오라고? 5번으로 오라고. 뭘 고민해. 이때는 무조건 몇 프로? 4%. 1000분이 얼마? 40. 그런데 그게 농지대 여러분. 그럼 무겁게 가볍게? 1000분의 30 몇 프로냐? 3%야. 그런데 얘가 무슨 취득이면 뭐면 주택이 돼 주택. 주택을 돈 주고 샀대. 주택은 서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제야 사치제야? 필수제야 필수제. 누구나 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주택은 농지나 주택이 나오면 우리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이게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 가격을 확인하셔서 취득 가격이 얼마냐면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가 9억 이하면 2%. 9억 초가 몇 프로 여러분? 3%. 그래서 여러분 이 매매 등으로 인한 주택일 때는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게 몇 프로야? 1%, 2%, 3%. 1, 2, 3. 그럼 여러분 제일 높아도 주택은 몇 프로야 매매일 때? 3%. 근데 일반적 부동산은 몇 프로야? 4%죠. 얘가 제일 높죠. 무슨 과세 원칙이야? 응능 과세 원칙. 네가 그만큼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돈 주고 샀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은 깨로 없을 깨로 있은 깨로 응능 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패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1년 내내 합니다. 이거 1년 내내. 이거 당장 못 외워도 좋습니다. 1년 내내 이거 하는데 못 외우겠어? 예, 못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부모님 탓해야죠. 왜 선생을 탓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